대통령 개인에 대한 기억도 기억이지만 저는 늘 야당 의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한 명이 바뀌는 것이 정부 국무위원들의 어떤 능력과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저는 야당 의원이었고, 야당 의원으로서 당시에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계속해서 선별 지급한다거나 혹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을 함에 있어서 너무 소극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부동산 이슈나 뭐 금투세 관련돼서 문재인 정부에서 해왔던 것들조차도 유예하거나 후퇴해오는 것에 대해서 야당 의원으로서 선명하게 비판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비판을 하면 반론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재반론을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당 의원으로서 비판을 하면서도 내용적으로 서로 간에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 가능했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그런 게 전혀 불가능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기본소득당이 갖고 있는 여러 기본소득형 정책이라거나 아니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 때는 우리가 생각했던 정부의 기본조차도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을 제대로 잘 해라 라고 비판하는 것도 너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기본소득당이 계속해서 기본소득형 정책이라거나 재생에너지 전환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는 있지만 그런 어떤 정책적 대안과 미래 비전 이런 것들이 좀 주목받기 힘든 그런 조건들이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재명 정부로 바뀌고 나서 6개월 동안 어떤 변화를 가장 많이 느끼냐라고 한다면 저는 윤석열 정부 때는 반대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면 지금은 좀 더 미래 그리고 지역, 현장 그리고 비전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국회의원으로서 저도 뿌듯하고 일할 맛도 나고 보람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농담처럼 그런 말을 하는데 이 민주당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인물을 알아보기 전부터 저는 함께 연대해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제가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회운동을 하고 뭔가 미래를 만드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나서 국회의원이 되기 전이죠.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도 이렇게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가 가장 높은 정치인을 뽑아봐라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뽑을 수밖에 없었고요. 2017년에 그 개헌 논의가 진행되던 국면에서 이 기본소득을 받을 권리를 개헌의 국민들의 권리로 집어넣자라고 하는 개헌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때 1년 동안 2만 킬로를 운전해서 직접 다니면서 기본소득을 권리로 집어넣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온국민 기본소득 운동본부라는 것을 만들었었는데요. 그때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께서 발기인으로 처음 만들 때부터 함께 해주기도 하셨고 그리고 경기도지사가 되신 다음에 경기도에서 기본소득형 정책들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기본소득위원회도 만들고 그리고 기본소득 박람회도 여러 차례 열면서 그 기본소득 박람회의 조직위원회들을 구성하기도 했었는데요. 기본소득위원회 위원이라거나 박람회 조직위원회 조직위원이라거나 이런 형태로 대한민국에서 기본소득을 많이 알리고 확장시키기 위한 활동들을 함께 많이 해왔었습니다. 일단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으시고 제가 그 전에 만났던 어떤 정치인들보다도 그리고 어떤 기존의 관성에 매이지 않는 정치인으로서의 강점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진보정당이라면 마땅히 이래야 돼. 그리고 민주당의 정치인이라면 마땅히 이래야 돼 라는 어떤 틀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사실 그런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보수정당이든 진보정당이든 대한민국 미래에 도움이 된다 혹은 이 길이 정말 효과가 있고 가야 하는 길이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가리지 않고 본인의 어떤 정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애티튜드가 저에게는 굉장히 좀 인상 깊었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사회 안전망, 삶의 안전망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기본소득의 철학을 공유한다라는 점에서도 저에게는 긴 정치 진보정당 활동 그리고 국회에서의 한 6년 정도의 의정 활동을 하면서 가장 정치인으로서 국회 안에서 또 가장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철학을 공유하는 기본소득 정치인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에) 그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라고 하는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연구자들, 정치인들, 그리고 시민활동가들이 모여있는 국제적 단체가 있습니다. 이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가 해마다 혹은 2년에 한 번씩 총회를 하는데요. 2016년에 대한민국 서울에서 이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기본소득 활동가들, 석학들이 모여서 총회를 진행을 하는데, 그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오셔서 축사를 했었어요.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좀 인상 깊었고, 또 박근혜 정부 당시였는데 그 성남시 청년 배당이죠. 지금의 청년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당시 박근혜 정부가 그걸 못하게 막았거든요. 그래서 광화문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단식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인으로서 정치공학적으로 따지면 좀 그런 갈등들은 좀 피해가면서 어떻게든 좀 내가 하고자 하는 정책을 수정하기도 하고 구부리기도 하면서 갈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어떤 이해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해야 한다고 하면 과감하게 부딪힐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실제로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성남시 청년 배당을 성사시켰잖아요. 집행을 시키게 된 건데, 그런 추진력들이 좀 제가 본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인상 깊었던 모습이었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2017년 대선 경선 그리고 2022년 대선 후보 당시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개혁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청년 기본소득 같은 어떤 범주형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국토보유세라거나 탄소세 같은 좀 전면적인 기본소득 도입으로 나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비전들도 발표를 했었고, 2022년도 대선 당시에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한다고 해서, 사실 저는 이제 당시 후보의 어떤 정책 브랜드가 청년 기본소득이었기 때문에 청년 기본소득 같은 좀 범주형 소규모의 기본소득 정책을 내놓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씩의 전면적인 기본소득 도입 정책을 공약으로 발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좀 놀랐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한 4년 정도가 흐르고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는 아무래도 집권 세력으로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고려들을 하고 또 재정 관료들의 부딪힘도 있겠지만, 예전에 2017년 대선 경선, 2022년 대선 후보 당시에 어떤 전면적인 기본소득을 제안하고 기획했던 어떤 개혁성과 속도, 규모 이런 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소극적으로 변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반동을 만나서 구부러지고 지연되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다시 원래의 개혁성, 우리가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개혁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견인해내는 것은 또 이재명 정부에서 기본소득당이 야당으로서 해내야 하는 역할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재난지원금이라거나 민생회복지원금 이야기만 하면 재정 파탄 이야기하면서 나라 망한다고 하는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사실 민주당 의원들 중에도 적지 않은 분들이 그랬고, 심지어 진보정당에서조차도 이것은 퍼주기고 포퓰리즘이다라고 비난을 했었거든요. 꼭 반드시 보편은 안 되고 선별로 지급해야 된다고 해서, 그러면 먼저 보편 지급을 하고 연말에 연말정산할 때 이 위기 속에서도 돈 많이 번 소득이 많았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환수하면 결론적으로 같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대안을 제시해도 일단 보편 지급은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한 차례 해보고 이번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보편적 민생회복지원금 한번 지급을 하면서 이 민생회복지원금 그리고 국민들에게 직접 지급되는 이 소득 지원 정책이 얼마나 골목 경제를 살리는 데에 도움이 되는지, 효과가 있는지를 전 국민이 다 경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한 보수 언론, 그러니까 경제지에서 민생회복지원금 효과가 3개월로 끝났다라고 이제 뭔가 비판하는 논조의 기사가 하나 나왔던데, 저는 그걸 보면서 한 번에 한 11조 정도 되는 비용을 가지고 골목 상권이 3개월 동안이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면 이 얼마나 효율적인 정책인가. 오히려 정례화해서 이 3개월마다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면 얼마나 골목경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직접 여러 가지 기본소득형 정책들의 효과를 체감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재정 건전성 신화에 맞서는 주요한 힘이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 지자체들에서 중앙 정치는 사실 기본소득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지만 지자체들에서는 앞다투어서 여러 풀뿌리형 기본소득 정책들을 약속하고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일상에서 밀접한 행정을 하고 있는 기초지자체에서는 이런 기본소득형 정책 없이는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박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부터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라고 보고, 그런 풀뿌리 기본소득이 제도적으로 잘 뒷받침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잘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기본소득당이 해내야 하는 역할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식적으로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슈였는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였던 시절에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는 기본사회위원회가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때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에 제가 자문위원장을 맡게 된 건데요.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느껴지기는 했지만 기본소득당은 늘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에 동의하고 기본소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런 개혁적인 정책들을 공유하는 정당과 세력이라고 한다면 되게 유연하게 연대할 수 있고 유연하게 협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6년 동안 기본소득당이 가져온 입장이었습니다. 사실 국민의힘도 정강정책 1호의 기본소득을 지금도 담고 있거든요. 최근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그 당면 개정하면서 그 기본소득도 빼버리겠다라고 해서 좀 지금까지 기본소득에 대해서 별로 한 것도 없으면서 이제 와서 빼버린다고 한다라고 하니 좀 황당하기는 하지만, 기본소득에 동의하는 세력들과 언제든 늘 유연하게 연대하고 힘을 모아서 실제로 현실에서 기본소득의 제도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기본소득당의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로선 당연히 그 제안이 왔을 때 가장 많은 의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기본소득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자문을 하는 게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자문이라고 하는 건 외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시선은 이제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다만 정당이 다르기 때문에 무엇을 더 같이 해낼 수 있을까, 해볼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궁금증, 이런 것들은 많이 갖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일단 신안군의 햇빛바람연금이 대통령께서도 많이 언급하시고 굉장히 좋은 사례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몇 번 신안군에 가보기도 하고 그 사례를 잘 알고 있는데요. 사실 지자체별로 그 뭐 풍력이라거나 태양광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입지의 차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모든 지자체에서 다 똑같이 그런 모델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은 좀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할 지점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공유부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델들을 잘 발굴해 나가는 것이 또 앞으로 지역에서의 풀뿌리 기본소득을 확산시키는 데에 중요한 그 과제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좀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지금 농어촌 지역 10개 군에서 올해부터 그 모든 농어촌 소멸 그 10개 군의 모든 주민들에게 매월 15만 원씩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근데 이 농어촌 기본소득이 실제로 지금 많은 인구 유입의 어떤 효과들도 만들어지고 있고, 이 효과에 대한 기대로 벌써부터 지급하기 전부터 그 10개 지역의 군이 들썩들썩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농어촌 기본소득이 시범사업 2년 하고 그 다음에 또 세워라 내워라 효과 검증 그때부터 시작해서
언제 본사업 들어갈지 모르고 그 사이에 또 대통령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역소멸 위기 대응에 농어촌 기본소득이 굉장히 중요한 축이기 때문에 2년 동안 시범사업하면서 부족한 부분들, 필요한 인프라들 잘 구축해서 2년 뒤에는 바로 본사업 궤도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소멸위기 농어촌 지역에 전면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지금은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모델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농어촌 기본소득법이라고 하는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의한 법안도 있고 또 다른 민주당의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한 법안들이 있는데요. 새 정부에서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을 때 이 농어촌 기본소득도 뒤처지지 않고 그리고 중요도에서 밀리지 않고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